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진단비는 가입이 되어 있어도 왠지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 많이들 하십니다. 큰 질병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지만 넉넉하게 준비해두면 좋지만 보험료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추가를 해야 하나 고민이 깊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플래닝 강의 시간에는 진단비, 갖고 있는 보험을 하나 더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보장을 추가로 넉넉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 살펴드리겠습니다. 강의 시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업그레이드에 알맞은 새로운 보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오늘 저희 보험플랜 119 통해서 여러분들 진단비는 넉넉하게 추가하고 가지고 계신 증권도 업그레이드 해보는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많은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자,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래닝 강의 시간인데요. 크면 클수록 좋은 진단비 오늘 알뜰하게 추가하는 방법 살펴드리겠습니다. 김정덕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네, 우리가 보험들 많이 준비하셨죠. 자, 보험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에 준비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려움이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크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막대하게 들어가는 큰 질병에 대한 치료비의 부담이 가장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현재 실손보험 다 가입을 하고 계셔요. 그렇죠? 실제로 병원비 해주는 실손보험 가입하고 계시는데, 자, 큰 질병에 대해서는 생활비라든가 단절된 그런 생활비라든가 어떤 간병비 역할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큰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고 경제적인 고통이 함께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진단비를 어떻게, 큰 질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비를 좀 여유 있고 보장이 크게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진단비 못지않게 중요한 수술비는 또 저렴하게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5대 기관이죠. 5대 기관. 5대 기관이 바로 이겁니다. 뇌, 심장, 그죠? 그리고 간, 폐, 신장. 이 5대 기관이 가장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 몸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뇌와 심장입니다. 뇌와 심장. 뇌와 심장이어서 오늘은 이 5대 기관 중에서도 이제 뇌와 심장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비를 가장 구성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또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서 주변에 내가 실손보험 들고 암보험 한두 개 이상씩은 다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암 진단비에 대해서도 어떻게 구성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현재 암도 이제 일반암 진단 진단 받을 때 일반암으로 5천만 원 준비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10대 고해감을 또 추가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10대 고해감은 요즘 뭐 생명보험에서는 고해감 해가지고 뭐 백혈병, 뇌암, 골수암 이렇게 세 가지만 보장을 해주는데, 손해보험회사에서는 또 5대 고해감이라고 해서 여기에 식도암과 췌장암까지 같이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에는 발병률이나 전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간이나 폐, 담낭 이런 쪽의 부분도 더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10대 고해감까지 해서 합의 1억까지 준비할 수 있는 암 진단비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이나 폐, 신장, 또 뇌, 심장 중요한 5대 기관도 최고 뭐 1억에서 8천에서 1억 정도까지는 진단비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
그거 알아볼 텐데요.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뇌졸중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뇌졸중은 예전에는 중풍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중풍. 이 중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람을 맞다라는 그런 말이죠. 예전에는 마을에 이런 고목나무 같은 게 있는데 이제 벼락을 맞거나 했을 때 이제 나무의 모습이 많이 망가지죠. 우리 사람한테 비했을 때 이 중풍이라는 거는 이 나무와 똑같다라고 합니다. 언어 장애도 오고 사지 마비도 오고 그래서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이 뇌나 심장에 어떤 큰 질병이 찾아오게 되면 암은 치료하고 내가 생활에 복귀할 수 있지만 이 뇌나 심장증은 굉장히 재활 기간도 길고 치료 기간도 길고 또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치료 비용이 막대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 5대 기간 중에서도 또 뇌와 심장 쪽의 부분을 조금 부각시킬 거고요. 또 이 5대 기간에 대한 어떤 수술비 준비할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실손보험도 가입하고 있고 기존에 내가 암보험도 한두 개 있고 이제 자잘한 보험들 같이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자, 이 보험은 기존에 내가 실손보험만 있고 진단비가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도 괜찮고 또 기존에 내가 기본적인 플랜으로 잘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런 진단비 플랜은 내가 일하는 경제적인 시기에 어떤 큰 질병이 찾아왔을 때 어떤 단절된 소득을 얼마만큼 대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막대하게 드는 치료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암보험에 추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새로 준비를 하셔도 되는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저는 이건 1억 플랜으로 했습니다. 1억 플랜. 그래서 일반암 진단 시 1억입니다. 1억. 그리고 이제 유사하면은 우리가 계속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갑상선암이라든가 기타 피부암, 그리고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 네 가지만 유사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사암은 300만 원 지급이 되고요. 요즘 유사암도 암보험을 구성을 하면서 유사암의 이 4대 유사암에 대해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원하시면 또 유사암의 진단비의 폭을 더 넓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고해감이라고 해서 아까 식도암이라든가 췌장암, 간폐 이런 쪽의 모든 부분을 구성해서 1억 정도의 플랜을 가져간다 했을 때 현재 그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이에 계시는 40, 50대 계신 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성분 31,000원대 또 50대 계시는 남성분은 또 74,000원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1억 플랜으로 이제 플랜을 짜본 거고요. 이제 암 진단비를 내가 얼만큼을 구성하고 계시는지에 따라서 이 진단비는 좀 조절해서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이 경제적인 시기에 진단비를 좀 크게 가져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분도 보통 40세 여성 28,000원이고요. 남성분들 45,000원 1억 플랜 가져갔을 때 이렇게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5월 가정의 달이어서 부부가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컨셉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50대 가장 발병률이 높은 50대에 계신 분들도 두 분이 이제 12만 원 정도 선에서 충분히 1억 원의 플랜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암보험 플랜을 한번 짜봤고요. 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거죠. 뇌하고 심장입니다. 뇌하고 심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몸의 생명의 근원이 바로 뇌예요. 뇌. 그래서 이 혈관이 심장에서 목을 통해서 뇌 쪽으로 혈관이 공급이 되는데 산소가 공급이 되는데 그게 터지느냐 막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떤 치료방 약물 치료도 가능하고 이제 수술 치료도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혈압약이 나오기 전에는 갑자기 혈압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이 뒷목 잡고 쓰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뇌출혈 환자가 많이 급격히 저하가 됐죠. 그거는 바로 혈압약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야 되는 어느 정도 경계성에 있으신 분들이 가령 혈압 관리를 안 해서 약을 먹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뇌출혈 진단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뇌 혈관이 좀 얇아서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혈압약이 나와서 뇌 혈압 관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뇌출혈 환자보다는 뇌경색, 뇌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환자가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혈관에 이제 혈압약을 먹으면서 우리 식생활이 고지방 음식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고 또 흡연하는 이게 굉장히 많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 혈관에 어떤 혈전이나 이런 찌꺼기들이 같이 거칠어져서 많이 붙어서 이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막히면 바로 뇌경색
진단이나 뇌혈관 진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뇌 쪽 질환 준비할 때도 바로 이 뇌 쪽 질환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활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짧아야 1년이에요. 그리고 재활 기간이 끝나도 일상생활에 복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 쪽 질환에 대해서는 암보험 못지않게 암보험은 치료하고 다시 직장 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질환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 뇌 쪽 질환은 일상생활에 직장에 다시 복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 쪽 질환에 대한 보장은 굉장히 뇌출혈 진단비가 됐든 뇌경색 진단비가 됐든 또는 뇌혈관 진단비가 됐든 이 진단비에는 굉장히 조금 폭넓게 그리고 크게 가져가야 된다는 게 바로 제 생각이고요. 굉장히 발병률이 이제는 40, 50대에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암 못지않게 아마 앞으로는 이 암보다는 이쪽 뇌 쪽 질환이 훨씬 더 발병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뇌 쪽 질환 꼭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요. 허혈성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대부분 가입하고 계신 게 급성 심근경색으로 많이 가입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뇌나 심장도 다 이렇게 조기 신호를 보내요. 내 몸에 조기 신호를 보냈을 때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가게 되면 치료 방법이라든가 수술 방법이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뇌나 심장은 항상 주의를 둬야 되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고요. 이제 우리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게 급성 심근경색이에요. 자, 심장 질환에 10명 중에 한두 명이 바로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7, 80% 이상은 이제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을 받게 되는데 요즘은 조기 검진이라든가 아니면 회사에서 1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 진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급성으로 오는 확률보다는 이제 조기에 신호가 오고 아니면 미리 발견이 돼서 굉장히 예후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뇌나 심장 쪽에 대한 진단비를 잘 구성을 하시면 좋고요. 자, 방금 전에는 이제 암플랜 1억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또 이제 2대 질환입니다. 2대 질환인데 자, 2대 질환에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뇌허혈성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진단비, 폭넓은 진단비 1,000만 원씩 구성이 됐고요. 심장도 마찬가지죠. 급성 심근경색 2,000만 원 해서 심장은 급성 심근경색 2,000에 허혈성 심장질환 해서 3,000 맞췄고요. 여기가 단계가 중증 1단계냐 중증 2단계냐 따라서 5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든 뇌혈관이든 내가 중증 1단계다 그러면 2천만 원 추가가 나오는 거고 이게 조금 정도가 더 심해졌다 그러면 3천만 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심장 같은 경우는 진단비 3천에 중증 1, 2단계 해서 5천에서 8천까지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심장보다 더 재활치료 기간이라든가 수술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긴 게 바로 이 뇌혈관이죠. 뇌혈관. 뇌쪽 질환입니다. 뇌쪽 질환. 그래서 뇌쪽 질환은 뇌출혈이 됐든 뇌경색이 됐든 뇌졸중이 됐든 진단비를 좀 크게 가져가는 게 가장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뇌혈관 1,000만 원과 또 뇌졸중 3천, 4천만 원을 맞췄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1단계 2천, 2단계 3천 해서 9천만 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뇌혈관이라든가 허혈성 심장 수술 특약을 또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요. 관열이냐 비관열이냐 구분 없습니다. 그래서 협심 심장 이상이 와서 협심증에서 스텐트 삽입을 하셔도 1,000만 원 수술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뇌나 심장에 대한 이런 큰 질환에 대해서는 진단비와 수술비를 좀 여유 있게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대 질환 400만 원과 질병 수술비 30 했어도 보통 이제 40, 50대가 가장 발병률이 높고 요즘은 30대 초중반에도 뇌쪽 질환, 뇌출혈 진단, 뇌경색 진단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발병률이 가장 높은 40대나 50대 계신 분들 자, 남성분 32,000원에 2대 질환 크게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50세 계신 분들은 76,000원에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25,000원에 2대 질환 준비하실 수 있고 50대 계신 분들도 4만 원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수술 특약이 부족한지 진단비 특약이 부족하신지 구분하셔서 조절을 하셔서 저렴하게 경제적인 시기에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보험 플랜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실 수가 있고 이제 암이나 2대 질환을 같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세팅으로도 준비가 가능합니다. 아까 방금 전에 암 진단비도 유사암 같은 경우도 크게 준비하실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한 3천만 원 플랜으로 한번 제가 설계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일반암 2천만 원, 또 유사암 2천만 원.
자, 일반암과 유사암의 경계성이 없습니다. 어떤 진단을 받아도 기본으로 2천만 원 나오죠. 그죠? 자, 일반암 2천만 원은 최초 1회암이에요. 그죠? 어떤 간암이든 폐암이든 유방이든 자궁암이든 남성으로는 뭐 방광암이나 전립선암 진단 받아도 2천만 원 나옵니다. 일반암 2천만 원 최초 1회암이지만 유사암에는 갑상선암이나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피부에 어떤 종양이 생겨서 조직 검사했더니 이게 기타 피부암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기타 피부암 2천만 원 받지만 나중에 내가 갑상선암이 됐다 하면 2천만 원 또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사암의 4대 4가지는 모두 각각 받으실 수가 있고 일반암은 어느 보험사든지 다 최초 1회암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전이나 발병률이 높은 이런 10대 간, 폐, 뭐 담낭, 뭐 백혈병, 식도암, 췌장암 이런 진단 추가로 받게 되면 또 1,00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 3천만 원 플랜에다가 아까 이제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고 치료비도 막대한 게 바로 뇌쪽 질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뇌쪽 질환 좋은 진단비 다 가져가요. 뇌출혈 진단비도 1,000만 원 가져가고 뇌졸중도 1,000만 원 가져가고 뇌혈관도 1,000만 원 가져갑니다. 이렇게 3천만 원 플랜 했을 때 또 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뭐 1,000만 원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허혈성 심장질환 2천만 원 이렇게 플랜을 맞춰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나이에 가장 경제적인 시기에 있으신 50세 남성분으로 했을 때는 보험료가 57,000원. 우리 여성분들로는 4만 원 보장보험료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어떤 보험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질병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나중에 조기에 발견이 돼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치료비의 경제적인 고통에서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 자잘한 부분을 보상받기 위해서 보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병률도 높고 그리고 큰 질환에 대한 막대한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5대 기간이라든가 암 보험에 대해서는 각별히 더 좀 크게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자, 이거 못지않게 또 수술 특약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수술 특약이 막 60대, 70대까지도 나오고 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 다 세분화돼서 잘라집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어떤 진단비나 이런 플랜이 잘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수술비에 아까 말했던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든가 뇌혈관 질환 이런 큰 질병에 대한 수술 특약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진단비 구성이 조금 잘 되어 있지만 수술비가 조금 부족하신 분들 아니면 허혈성이나 뇌혈관의 진단비를 구성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 수술 특약으로도 보완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단 코드들이 다 수술 특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수술비로 충분히 보완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5대 기관입니다. 5대 기관, 뇌와 심장, 간, 폐, 신장이죠. 그 중에서도 뇌와 심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5대 기관의 수술비도 있지만 이 2대 기관에 대한 수술 특약도 또 따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질환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같이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있고요. 또 32대에 뭐 결핵이든 갑상선이든 뭐 동맥경화 아니면 폐렴, 담석증 이런 게 또 32대 질병 수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9대는 말 그대로 생활질병이에요. 생활질병. 당뇨든 고혈압이든 뭐 백내장, 녹내장, 피부질환, 뭐 축농증 이런 게 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수술 특약들이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21대 여기가 바로 고혈압도 들어가지만 뇌혈관도 들어가고 심장도 들어가고 동맥경화, 녹내장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황반 변성까지 다 들어가는데 이 21대가 이 32대하고도 겹칩니다. 그리고 또 5대 기간과도 겹칩니다. 그래서 내가 진단비 플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있어도 조금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중요한 큰 질환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술비로 저렴하게 보완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같이 알려드릴게요. 방금 얘기했던 중요한 5대 기간이 바로 그겁니다. 아까 뇌혈관, 뇌출혈도 포함이 되고 뇌경색도 포함이 되고 모든 질환, 뇌쪽 질환에 포함이 되는 이 코드 자체가 이 5대 기간 코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단비는 없지만 내가 수술을 했다 하면 수술비로 생활비를 대체할 수 있고 간병비를 대체할 수가 있어요. 심장도 마찬가지죠. 이 허혈성 심장 코드도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이렇게 보장을 다 해주지만 아까 허혈성 심장 질환의 진단비를 구성하지 못하면 이렇게 수술 특약을 가져가게 되면 진단비 코드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간도 마찬가지죠. 5대 기간에 들어가는 간의 질환 K에서 70에서 77까지
마찬가지. 간의 코드도 들어가 있고 신장에 대한 코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에 대한 코드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5대 기관에 그런 진단비 구성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수술비로 크게 해서 방금 얘기했듯이 간병비나 생활비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5대 기관에서는 수술비를 크게 주는 대신 이게 관열 수술이냐 비관열 수술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또 차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관열 수술비도 1,000만 원 이상의 적지 않은 진단비 못지않은 수술비가 나오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관열이 뭐고 비관열이 뭐냐라고 하지만 이 관열 수술은 그런 거예요. 옛날처럼 이 메스 들고 절개해서 보면서 육안으로 보면서 수술하는 게 다 관열 수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의료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관열 수술보다는 비관열 수술을 더 많이 합니다. 이 비관열 수술은 이 뇌 쪽 혈관에 이런 수술을 해도 이 다리나 이쪽에 동맥경화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카테터 삽입해서 수술하는 게 다 비관열 수술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비관열 수술도 많아졌지만 이 5대 기관 수술비에는 비관열도 굉장히 수술비가 크게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비관열 중에서도 좀 큰 이 뇌 쪽에 대한 어떤 수술에 대해서는 관열 수술로 인정해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비가 구성이 안 되신 분들은 이 5대 기관 수술 특약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얼만큼 수술비가 도대체 얼만큼 나오길래 이렇게 진단비 못지않게 수술비로 간병비나 생활비를 대체할 수 있느냐 하시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죠. 뇌와 심장이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뇌와 심장의 수술비가 4천만 원대가 나온다는 건 진단비 못지않은 수술비가 굉장히 큽니다. 자, 5대 기관 만약에 뇌 쪽 수술을 했다, 심장 쪽에 수술을 했다 했을 때 5대 기관 수술비가 3천만 원 나옵니다. 3천만 원. 만약에 이거를 관열 수술을 했을 때가 3천만 원이지만 만약에 비관열 수술을 했다 그러면 1,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관열이나 비관열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수술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뇌혈관 수술에서 1,000만 원 추가로 나옵니다. 그리고 21대 질병에 뇌혈관 질환 수술이 들어가요. 그래서 21대에서도 400만 원이 나오고 또 질병 수술비에서도 3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관열 수술했다 그러면 4,430만 원이 수술비로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만약 비관열 수술로 했다 그러면 한 1,800만 원 정도 빠져요. 그래도 2,100만 원의 수술비가 준비가 되기 때문에 생활비나 간병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심장도 똑같죠. 그죠? 5대 기관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가장 많이 발병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담석증. 담석증도 마찬가지죠. 자, 32대 질병 수술비에 200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21대 질병에서 400만 원 중에서 90만 원이 나오고요. 그다음 질병 수술비 30. 가장 흔한 담석증 수술에도 수술비가 320만 원 정도 나오고 자, 우리가 요즘 흔한 백내장 수술 있죠. 백내장. 자, 백내장 수술이 21대에서 30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백내장은 생활질병이에요. 그래서 생활질병에서 30만 원 추가로 나오고 이 질병 수술비는 어떤 질환이든 다 따라다닙니다. 추가로. 그래서 백내장 수술만 해도 90만 원 나온다. 이런 수술비는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보험 만기 때까지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질환에 대해서 수술비를 생활비 못지않게 받을 수 있는 부분도 과연 보험료가 어느 정도 가는지 가장 궁금하시죠? 자, 최저보험료 25,000원이에요. 최저보험료 25,000원이어서 보통 40세까지는 25,000원 안에서 이거보다 더 보장을 추가를 해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40세 넘으신 분들, 45세, 50세 되시는 분들도 50세 되시는 여성분이나 남성분들은 현재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이대 계시죠. 그래서 이제 3만 원대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남성분들, 45세 남성분들은 여성보다 오히려 더 저렴하네요. 28,000원대 구성하실 수 있고 여성분들 3만 원에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뇌와 심장에 대한 진단비를 어떻게 더 크게 준비할 수 있는지 또 그에 못지않게 수술비를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큰 질병에 대해서는 이 치료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거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중복 수술 그죠? 받고 또 받을 수도 있고 보험이 2-3개 이상 있으면 2-3군데서 다 중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받아서 간병비나 단절된 소득 대체할 수 있다라는 오늘의 컨셉이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정덕 전문가와 라이프플래닝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큰 질병에 걸리게 됐을 때 무엇보다 힘이 되는 건 미리 준비해놓은 보험 안에 든든한 진단비일 텐데요. 자, 오늘은 진단비 아직 준비 못하신 분들은 물론이고요. 진단비가 이미 있으신 분들도 추가로 좀 가성비 좋게 보완하는 방법 살펴드렸습니다. 그리고 진단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받고 또 받을 수 있는 중복 수술 특약까지 넓은 보장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요.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전화, 문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연락 주시고 도움도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자, 강의 내용 정리해 드리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 이어갑니다.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업그레이드에 알맞은 새로운 보험인데요. 자, 2019년이 되면서 많은 보험들이 출시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업그레이드 할 만한 보험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민지웅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자, 제목처럼요. 어떤 보험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하면 좋다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네. 우선 이제 보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한 3가지 유형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첫 번째는 보험이 아예 없어서 처음부터 준비하셔야 하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을 많이 가지고는 있지만 이 보장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이 좀 적어서 리모델링이 좀 필요하신 분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보험을 잘 가입해 두었지만 너무 과거에 가입을 해서 좀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분들까지 해서 한 3가지 유형의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세 번째 유형인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 시간 한번 준비해 봤고요. 우선 이제 보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암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쵸. 예. 예, 이 암보험의 경우는 이제 시기나 뭐 어떤 보험사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한 2006년도 이후로 조금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2006년 전까지 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어떤 보험을 가입하셨든 간에 암에 대해서는 뭐 갑상선암이라든지 뭐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런 작은 암들도 제대로 다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었는데 2006년이 지나면서 갑상선암이라든지 이런 암들이 10분의 1, 뭐 10%에서 20%로 꽤 많이 줄었죠. 줄어들었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랬던 이 갑상선암이 이제는 암보험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 그런 암보험이 나왔고요. 예. 이런 유사암이라고 보통 불리우는 것들이 최대 4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사실은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뭐 이제는 완치율이 100%에 가깝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할 만한 질병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갑상선을 절제하거나 뭐 제거하신 분들의 예로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어떤 뭐 피로 조절이 안 된다든지 또 뭐 손발이 예. 차고 온도 조절에 애를 겪으신다든지 또는 수면 장애가 나타난다든지 또는 약간 성격이 좀 날카로워진다든지 이런 좀 어떤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아무리 작은 암이라 하더라도 암이기 때문에 이 전이라든지 재발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 그러다 보면은 일을 하거나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조금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험금이 적게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제는 암보험도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아까 강의
강의에서도 나왔다시피 이제는 유사암들도 최대 4천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암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다시피 우리나라 암 발생률 중에 여성분들의 경우는 갑상선암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남성분들의 경우도 이 암보험 업그레이드를 좀 환영하실 만한 게 요즘 이제 대장 내시경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장 내시경 하다 보면은 조그만 용종들이 발견이 돼서 이 용종 제거 수술이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이거에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여기서 암세포가 발견되면 이거를 이제 대장 점막내암이라고 해서 예. 이것도 유사암으로 분류되어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유사암으로 분류하지 않고 그냥 일반암처럼 해서 뭐 위암이나 간암이 나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들이 아직도 있고요. 그래서 이 대장 점막내암이 또 C코드냐 D코드냐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는 회사들이 또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분도 C코드건 D코드건 간에 모두 다 일반암으로 전부 다 지급하는 그런 보험사나 좋네요. 보험 상품이 예.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암보험을 업그레이드 할 때는 그래서 유사암이라든지 혹은 뭐 갑상선암, 대장 점막내암과 같은 아주 작은 암들도 일반암과 똑같이 분류해서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보험사나 보험 상품을 선택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보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암보험인데요. 암보험의 업그레이드 현명하게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여성분들께 참 발병률이 높은 갑상선암이 최대 4천만 원까지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참 보장 금액도 큰 것 같고, 대장 점막내암도 제가 D코드일 때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급된다니까 참 좋은 보험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암보험 외에 또 어떤 보험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치매보험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과거에는 치매보험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치매를 걱정하시는 여성분들이 있어도 치매보험을 준비할 수가 없어서 그나마 가장 유사했던 장기 요양 등급에 대한 보험으로 가입을 해두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장기 요양 등급도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 장기 요양 등급의 경우는 치매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 등급 같은 경우는 조금 판정받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예. 있고요. 그다음에 가성비 면에서 따져봐도 보험료는 높은 대신에 지급받는 보험금은 적었기 때문에 가성비 면에서도 그렇게 큰 좋은 질병이다라고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나는 이게 치매보험으로 알고 장기 요양 등급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예. 내가 받게 될 수 있는 보험금과 내가 내고 있는 보험료의 어떤 가성비를 좀 한번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한 1, 2년 전부터 이제 치매보험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업그레이드돼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치매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가 있을 수 있고 파킨슨병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예. 치매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치매보험도 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 치매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은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질병 후유장애 80% 미만 특약을 붙을 수가 예. 있는데, 이 특약 같은 경우는 건강하신 분들이나 젊은 분들만 가입이 되기 때문에 5, 60대가 되고 고혈압이라든지 어떤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가입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치매보험을 따로 하나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이 치매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시불로 받는 그 진단금과 그다음에 매월 받는 연금 형태의 그런 보험도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적절히 섞어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요걸 좀 치매보험 가입 시의 유의사항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자면, 예. 중증 치매만 보장하는 보험, 그러니까 치매가 굉장히 심해졌을 때만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그런 보험 외에도 이제는 조금 경증 치매도 보장하는 보험이 충분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중증 치매가 아니라 경증 치매까지도 보장 가능한 그런 보험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80세 이후에도, 그러니까 요즘은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고 고령화 시대가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80세와 지금의 80세는 조금 다를 수가 있고 앞으로 미래의 80세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세까지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90세, 100세까지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치매라는 병에 노출이 되게 되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라든지 가까운 분들을 통해서 보험금을 대신 청구해 줄 수 있는 그런 대리 청구인을 지정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이런 치매보험 하나를 준비하시면서 혹시 나는 이거에다가 저축 기능까지 좀 섞어보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금액을 내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저축은 저축대로 따로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좋은 거군요. 부장성 예. 보험은 보장성, 저축성은 또 저축성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노년기까지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장 가성비 좋게 적은 어떤 보험료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적합한 치매보험을 선택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치매 보험도 참 요즘 치매 걱정 많으신 분들 계신데 이 노후 대비책 중에 필수 보험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치매 보험도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젊고 건강하시다면 질병 후유장애 80% 미만 특약으로 준비하는 게 아주 유리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또 어떤 보험 업그레이드가 가능할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운전자 보험 혹은 상해 보험이라고 불리는 예. 그 보험인데요. 우선은 운전자 보험하면 자동차 보험과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맞아요. 예. 자동차 보험하면 우선 1년에 한 번 정도, 보통의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결제하고 뭐 이렇게 하는 자동차와 그러니까 내 자동차에 관련된 의무 보험이고요. 예. 운전자 보험은 내가 혹시라도 운전을 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준비하기 위한 그런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운전자 보험에서 우리가 필수로 가입해야 되는 필수 특약이라고 하면은 어떤 상대방과의 합의금, 그 변호사 선임 비용, 그다음에 예. 벌금 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고요. 과거에는 상대방과 합의만 잘 보면 중상의 교통사고를 내도 어떤 형사적 책임이 없었지만 이제는 상대 측과 합의를 잘 봤다 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선택형 보험이라기보다는 이제는 필수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 아닌가 싶고요. 이 운전자 보험이 과거 한 15년간 이 처음 나왔을 때와 지금까지 보험금 지급이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예. 합의금 같은 경우도 3천만 원 한도, 뭐 벌금의 경우 1,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의 경우는 500만 원 한도. 그런데 이것이 한 15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예. 금액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금도 최대 뭐 5천만 원, 그리고 중복해서 가입하시는 분들 최대 1억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변호사 비용도 사실 500만 원 가지고는 변호사 비용을 다 감당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부분도 최대 2천만 원까지 늘어나는 어떤 이런 업그레이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운전을 생업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 또 장거리 운전하시는 예. 분들, 그리고 또 내가 큰 교통사고를 걱정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운전자 보험의 업그레이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미 나는 운전자 보험의 보험료를 다 냈기 때문에 또 새로 가입해야 되는가라는 예. 분들은 굳이 저는 가입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이지만 과거에 가입을 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 가입을 했거나, 근데 최근에 가입을 했는데 이 부분을 몰라서 어떤 과거와 같은 조건으로 아주 작게 가입이 돼 있거나 아니면 갱신형으로 가입을 해서 언젠가는 또 보험을 바꿔야 되는 분들, 또 하나는 운전자 보험의 중요성을 몰라서 아직까지 가입 시기를 늦추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꼭 유념하시고 운전자 보험도 최대한 크게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고요. 사실 이 운전자 특약 이것들은 아무리 크게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보험료가 5-6천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것밖에 안 해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정도 보험료를 아끼려다가 더 큰 목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 운전자 특약을 꼭 가입해 두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운전자 보험은 선택이긴 하지만은요, 여러 가지 사고를 생각했을 때 필수로 준비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운전자 보험의 보전 금액도 커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런데 이게 5-6천 원밖에 안 하면은요, 보험사에서 가입을 시켜주지 않아서 좀 더 크게 가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 일부 보험을 제외하면 사실은 보험료가 5천 원, 6천 원인 보험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예, 그러니까요. 대부분 보험사들이 최소 보험료 제도라는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뭐 10,000원에서 최소 15,000원까지는 가입을 해야지 보험이 성립이 됩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이 운전자 보험을 업그레이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에 이제 상해 특약을 추가하는 방법인데요. 예. 상해라고 하면은 일반 상해, 그러니까 내가 다치는 모든 것을 보장하는 일반 상해가 있고, 교통사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상해만 보장하는 교통상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당연히 일반 상해, 그러니까 보장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상해라고 한다면 어떤 운전이라든지 차라든지 뭐
지하철, 버스와 같은 아주 범위가 협소해지기 때문에 일반 상해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운전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은 뼈가 약해지고 골절이라든지 뭐 어떤 빙판길에 넘어진다든지 또는 운동을 하다 다친다든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 안 하시는 분들도 운전자 특약만 빼고 이 상해보험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사실 이 상해보험은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운전자 특약과 합친다 하더라도 최소한 2만 원 정도면 상해 특약을 전부 다 가입을 해서 뭐 어떤 상해 수술비라든지 무릎 연골, 관절, 허리 등등까지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과거에 어떤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 입원력이 있거나 아니면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상해보험 가입을 포기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의 경우들도 지금은 무고지 운전자 보험, 무고지 상해보험이라고 해서 아무런 고지 없이 내가 지금 현재 병원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가입이 되는 그런 무고지 운전자 상해보험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내가 다쳐서 입원하거나 수술하거나 혹은 뭐 골절되거나 화상을 입거나 이런 부분만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후유장애가 남을 정도의 어떤 그런 큰 상해를 입었을 때에도 후유장애를 1억 원까지 최대 1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무고지 운전자 보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큰 교통사고로 인해서 50% 이상의 후유장애를 입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최대 100만 원, 월 최대 100만 원, 5년간 지급되는 그런 보험도 있는데 이 특약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몇백 원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싸네요. 이 특약은 꼭 끼워서 왜냐하면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쵸. 혹시라도 운전으로 인해서 큰 사고가 날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특약을 끼게 되면 혹시라도 내가 허리에서 뭐 한 20%의 후유장애 그리고 무릎에서 한 30%의 후유장애를 입어서 뭐 50%의 후유장애를 넘기는 경우 월 최대 100만 원을 5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금 형태의 그런 보험까지도 충분히 다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과거의 병력도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꼭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꿀팁이네요. 이 운전자 보험에 얹어서 저렴하게 상해까지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살펴드렸습니다. 운전자 상해 말고 보장 범위가 넓은 일반 상해를 꼭 추가하라고 말씀 주셨고요. 자, 업그레이드 가능한 보험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이것 외에도 또 있을까요? 네, 이제는 우리가 수명이 늘어나서 고령화 사회가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사실은 만성 질환을 겪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그런데도 보험이 없으신 분들 그래서 큰 질병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나와 있는 보험이 뭐 간편건강보험 혹은 유병자 플랜 이런 이름으로 나와 있는 보험인데요. 이 보험의 경우도 이제 과거에 가입하신 분들 경우는 뭐 3년 갱신형, 5년 갱신형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어서 최근에 아마 그 보험에 갱신이 되는 시점이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방송으로 전화를 주셔서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는 유병자 플랜이나 이런 유병자 보험에도 비갱신형 보험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0년 혹은 20년, 30년 갱신형까지도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과거처럼 3년, 5년 갱신형을 가입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비갱신형으로 할 경우 너무 비싸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지만 보험이 여러 개가 있으셔서 이미 준비가 되신 분들 중에 보장을 조금만 더 넓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갱신형 짧은 걸로 하셔도 되지만 보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의 경우는 그 보험이 나중에 많이 올랐을 때 절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험료가 좀 비싸더라도 갱신 기간을 조금 넓혀서 멀리 보고 가입을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민지용 전문가와 함께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 함께했습니다. 보험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살펴드렸으니까 따로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걸려온 전화가 있다고 하니까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지금 제가 지금 문의할 내용이 지금 저희 아저씨 거. 남편분 증권이요? 네, 맞습니다. 저희 그 배우자가 지금 40대 초반 정도 되는데요. 그 가입한 보험이 지금 2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건강한데 지금 얼마 있다가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는데
네, 그 받기 전에 지금 기존의 보험에서 혹시 추가할 부분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하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2006년 꽤 오래 전에 준비해 주셨는데 그럼 점검 받으시는 건 처음이시고요? 네, 맞아요. 자, 걱정되는 가족력이나 혹시 병력 우려되는 점 있으실까요? 저희가 그 뇌혈관 쪽으로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저희가 김정덕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40대 초반이신 남편분 증권 보내주셨습니다. 알리안트 생명의 종신보험 그리고 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 보장보험 준비해 주셔서요. 월 납입되는 보험료 17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살펴보죠. 남편이 건강검진 전에 좀 보장 잘 되어 있는지 확인받고 싶다고 하셨고요. 뇌혈관 쪽으로도 좀 신경 쓰이신다고 하네요. 김정덕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이제 방송이 거의 끝날 시간 돼서 제가 말이 조금 빠를 수도 있어요.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2건의 보험을 가입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심플하게 필요한 담보들로 구성은 굉장히 잘 되어 있으세요. 지금 알리안츠 종신보험도 2006년이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암 진단비도 있고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진단비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뇌 쪽 질환에 조금 관심이 있다고 하셨는데 보장이 가장 작은 뇌출혈 진단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조금 보완을 해드릴 거고요. 요거는 이제 14만 원 정도 내는데 이제 남편분 나이가 60세 될 때까지 납입을 하셔야 되지만 현재 혹시 남편분이 주 수입원이신가요? 네네. 여기 담보에 보면은 이제 정기특약이나 종신으로 해서 사망보험금 1억도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제 종신보험이라든가 아니면 3대 진단비 이런 수술특약 이런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신 게 메리츠화재 알파플러스 보험인데요. 이제 이거는 월 33,000원씩 납입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 운전하고 계시는지 여기에는 운전자 보험도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실손보험도 잘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배상 책임 담보까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남편분은 두 보험을 유지를 잘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추가를 하셔야 된다 하면 이제 2대 질환 이제 2대 질환까지 준비를 하셔야 되고 혹시나 이제 추가로 더 준비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암 진단비도 추가로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알리안츠 종신보험의 특약이 다 80세 만기로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80세 이후에 보장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40대 초반이어서 갱신으로 하셔도 되고 비갱신으로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준비를 하실 수 있으면 오늘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 20년 갱신으로 해서 뇌 쪽이나 심장 쪽의 질환을 좀 폭넓게 가져가시는 방법도 굉장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월 보험료 때는 한 4만 원대로 해서 뇌 쪽이나 뭐 암이나 이제 심장 쪽에 한 2천만 원씩 추가 보완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 진단비를 뇌 쪽이나 조금 더 올리셔서 보험료를 조금 올려서 보장의 폭을 크게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비갱신으로도 가입 가능한 거죠? 비갱신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시고 갱신도 가능하십니다. 현재 건강하시기 때문에 선택해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네. 저는 그러면 비갱신으로 조금 상담 받고 싶거든요. 네네네. 그 강의한 부분하고 좀 비교해서 한번. 진단비는 얼마씩 들어갈 수 있나요? 진단비는 원하시는 진단비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대 질환에 뭐 8천에서 1억까지도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원하시면 뭐 5천만 원 전후로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예, 남편분요 기존 증권 참 잘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고요. 그런데 뇌혈관 쪽 좀 걱정을 하셨잖아요. 네네. 자, 그 부분 포함해서 3대 진단비의 보장폭을 좀 넓혀드리고 이 갱신, 비갱신 이 중에서 좀 상담 받고 싶으신 분은 저희가 방송 끝나고 또 연락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문자로 남겨주셔도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하나 열어볼게요. 자, 754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화재 관련 뉴스가 많다 보니 화재보험 가입을 고민 중입니다. 화재보험에는 어떤 보장이 있는지, 화재와 관련된 보장 외에도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산불 사고도 참 많고 인명피해도 있었는데요. 민지용 전문가님, 이 화재 보장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우선 뭐 화재보험이 당연히 이제 불과 관련된 그런 보험이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불과 관련된 보험이 맞고요. 다만 화재보험을 가입하실 때 굉장히 좋은 점은 예를 들어서 내가 불을 냈을 때에 대한 것도 보장을 해주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 옆집에서
불을 냈을 때 그 옆집에서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혹시나 여의치 않아서 그런 경우는 어떤 뭐 소송을 갈 수도 있고 기다려야 되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재보험을 가입해 두면은 일단은 내가 가입해둔 보험사에서 보장을 받고 그 다음에 옆집에는 그 보험사와 옆집이 이제 부상권 청구를 하는 그런 기능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은 정말로 불과 관련돼서는 당연히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또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혹시나 손님들과의 어떤 트러블이라든지 뭐 음식물 관련해서 배상 책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 보상이 되고요. 또 화재뿐만 아니라 뭐 어떤 붕괴라든지 침강 그리고 도난 이런 부분도 보장이 되고 그다음에 뭐 주택 화재 보험을 가입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우리 집에 있는 어떤 가전 제품에 대한 AS 수리비까지도 보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S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거를 새 걸로 교체해야 될지 이런 분들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신혼부부들 뭐 가전제품 새로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요즘은 뭐 제가 알기로는 가전제품의 수리 기간이 좀 짧은 걸로 무상 수리 기간이 좀 짧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2만 원 정도대의 어떤 그런 화재보험 하나를 준비해 두시면 굉장히 좀 든든하고 안전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재보험 준비해 놓은 유리한 점까지 짚어주셨어요. 뭐 불과 관련된 사고뿐만 아니라 AS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좀 준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방송 끝난 이후에도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2번 전화 주시거나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에 0110번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더욱더 유익한 보험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